우리는 지구 먼지 하나님을 그냥 대중 문화에 관심 많은 오타쿠 따들어 축구만 하면 할 말 못해 따들어 어차피 다 손해돼 따들어 일면의 사교클럽 따들어 시작하기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차는 가벼운 프롤로그, 안녕, 우리가 누구게, 자기소개 편으로 지극히 사적인 수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나 너희들 얘기 안 궁금해. 양질의 컨텐츠나 내놔 하시는 분들은 곧장 다음 회차 고레에다 히로카즈 괴물편으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구, 먼지 대중, 문화 노가리, 사교 클럽입니다. 클럽입니다. 와 네, 저희가 지금 이게 몇 테이크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송출될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서울 은평구 거주하는 30살 광민수. 네, 저는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32살, 32살 정도희입니다. 지금 도희 씨가 굉장히 긴장했어요. 아, 많이 입이 마르네요. 저희가 사실은 팟캐스트를 하면서 존댓말을 하려고 했는데 좀 너무 어색하다 보니까 공간을 대여하는데 이 어떤 분위기의 압박도 저희가 이기지 못하겠고 그냥 존댓말 안 하고 반말을 방금 하기로 급하게 합의를 했거든요. 좋아요. 반말하자. 좋아. 그래. 반말하자 도희 씨. 그래. 지먼 노클이 무엇인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지먼 노클. 네. 아무래도 이거는 제가 도희 씨한테 먼저 제안을 한 거니까 내가 먼저 설명을 할게. 내가 다른 팟캐스트들을 시작하기 전에 자료조사 겸 몇 개 들어봤거든. 처음 시작하는 거를. 근데 다들 거의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영화 팟캐스트면 바로 영화 얘기하고 음악 팟캐스트면 바로 음악 얘기하고 근데 나는 이게 듣는데 재밌어. 유익해. 근데 좀 외로운 거야. 왜냐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 나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정보만 듣게 되는 거잖아. 그치. 친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급진적인 느낌이어서 그래서 나는 첫 오늘 만남을 기본적인 자기소개. 왜냐면 사람을 사회에서 만날 때도 자기소개를 하고 시작하잖아. 그래서 오늘 첫 회는 가벼운 아이스 브레이킹 겸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와, 자기소개 신난다. 말투 미치겠다. 와. 왔다 갔다 할게요. 그냥 편한 대로. 왔다 갔다 하세요. 네. 일단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먼 노클. 네, 지먼 노클. 지구, 먼지, 노가리, 아니요. 아니야, 지구, 먼지, 대중문화, 노가리, 사교 클럽. 맞아요. 도대체 지먼 노클. 무엇인가? 이게 뭔가. 두둥. 따당. 처음에는 우주, 먼지, 대중문화, 노가리, 사교 클럽을 하려고 했어. 왜냐면은 우리 둘의 공통점을 찾았을 때 첫 번째 가장 떠오르는 게 존재가 하찮아. 많이 하찮지. 근데 우주 먼지는 정말 하찮잖아. 우주먼지는 정말 하찮지. 그래서 우주 먼지를 가장 앞에 갖다 쓰고 대중문화. 이게 근데 딱 합쳐지는 대중문화가 아니라 대중과 문화가 다른 말이거든. 왜냐면 우리가 대중문화에 깊이 있는 지식이 있지는 않지만 대중이긴 해. 아무래도 그래서. 대중이지. 그렇지. 그래서 대중이고 문화에 관심이 많아 전반적으로. 그래서 문화, 노가리 사교클럽은 보다시피 지금 도희 씨가 많이 긴장해서 말을 못하고 계시는데 노가리를 깔려고 했다. 노가리 정말 잘 까요 우리 둘이. 그래서 노가리 사교클럽이 되었고 근데 찾아보니까 이미 지구먼지라는 팟캐스트가 있더라고. 우주먼지. 우주먼지라는 팟캐스트가 있더라고. 그래서 지구먼지로 급하게 바뀌게 되었고요. 어. 너무 넓잖아요. 이 지구먼지 대중문화 노가리 사교클럽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말 그대로 딱 하나를 정해서 깊게 파지 않고 되게 얇고 넓게 서로 관심 있는 문화에 대해서 하나씩 매주 키워드를 각자 가져와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과몰입을 해보면 어떤가. 그래서 나는 대체로 그 도희 씨랑 제가 취향이 되게 겹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도 안 맞아요. 그쵸? 맞는 게 없지. 사실 맞는 게 없지. 우리 연극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연극도 같은 작품을 좋아하냐? 좋아하지. 근데 같이 보고 나서 이제 호불호가 너무 갈리긴 하니까. 아무래도. 아무튼 그래서 서로 관심 있는 문화를 한 사람이 책임지고 매주 가져와서 그거에 대해서 과몰입을 하고 나는 대체로 영화, 소설, 드라마에 관해서 떠들 것 같고 도희 씨는요? 저는 뭐 학교 얘기. 제가 학교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니고 있어요. 뭐 학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대중문화라고 했으니, 뭐 문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제가 그때그때 좀 꽂히는 것들을
제가 좋아하는 것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그것이 놀이일 수도 있고요. 연극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되게 모호한 직업처럼 느껴지는데 32살이라고 설명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32살이 학교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만학도입니까? 저 만학도예요. 실제로 만학도고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대학원을 남들보다는 좀 늦게 갔죠. 이제 올해 처음 들어가서 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뭘 있고. 배우고 있어요? 저 교육연극이라는 다소 괴상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아니고 연극도 아닌. 도희 씨 신체가 180이 넘는 아주 거구에 자기의 그 성별을 정확히 지칭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한데 남성이세요. 듣는 사람 다 알겠지만. 그쵸. 제 목소리가 여성 패싱이 되는 목소리는 아니니까요. 네, 거의 190에 가까운 거대한 남성이신데 이 외모와 다르게 어린이 문화 그리고 어린이 연극 이런 동심에 관련된 것들에 관심이 정말 많아요. 그쵸? 그림책 정말 좋아하고요. 맞아요, 저 맞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림책 하나 보고 울면서 진짜? 울면서 왔거든요. 뭔데? 장난꾸러기 강아지 해리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집에서 보던 건데 이게 또 이 얘기를 해야 되네. 저희 어머니도 지금 어린이집에서 일을 또 하고 계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어릴 때 보던 거를 이제 엄마가 요즘 직장에서 수업을 하려고 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거실에 꺼내져 있더라고 장난꾸러기 해리가. 이제 한 거진 30년 만에 본 거죠. 그런 걸 이제 보다 보니 또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뭔가 동화책이나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좋아. 들고. 나는 사실 동화책을 잘 몰라. 옛날에 뭐 전집 있잖아. 그런 거에서 흥분울부 진짜 남들이 아는 그런 얘기밖에 몰라서 그 제가 좋아하는 팟캐스트 중에 재미중독자라고 있어요. 네, 말 그대로 재미를 탐구하는데 기본적인 그것이 동화책과 그림책을 소개하는 팟캐스트인데 아엔지 동화책과 시집을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그걸 들으면서 세상에 정말 어른을 위한 재밌는 동화가 많구나. 나 근데 거기 너무 무지랭인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알려주고 얘기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때마침 도희 씨가 그런 것에 관심이 많으니 가져오면 좋겠네요. 근데 뭐 저는 어른을 위한 동화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정말 어린이를 위한 동화? 정말 어린이를 위한 동화가 나한테 아하. 와닿을 때가 있거든. 나는 그게 더 좋아. 그러니까 막 이게 꼭 어른을 위해서 쓰는 동화를 보고 어른으로 생각해야지 이거보다는 어린이들 보라고 써놓은 거를 보면 그게 사실 나한테 더 뭐랄까 유익하게 읽힌다고 해야 하나? 너무 당연한 거라서 까먹고 있던 것들은 사실 어른을 위한 동화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동화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공감하고 싶다. 공감이 되나요? 안 돼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어쨌든 어린이를 위한 동화를 본격적으로 작정하고 읽어본 적이 잘 없으니까 뭐 관심을 가졌을 때도 진짜 어른을 위한 동화 이런 거 몇 권 산 게 다거든? 다음에 도희 씨가 가져와서 그냥 본격적으로 과몰입해도 재밌겠다. 학교 도서관에서 동화책을 많이 빌릴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에 또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교육대학교여서 학교에 동화책이 도서관에 대학교인데 있어요. 대학 도서관은 원래 보통 어린이 책이 잘 없거든요. 근데 어린이 책도 있고 초등학교 교과서도 있고 재밌는 게 많으니까 그런 거를 위주로 조금 가져와 보고요. 아까 대중문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뭐 놀이라는 것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놀이라는 게 사실 많이 하는 컴퓨터 게임이나 그런 게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규칙이 있는 무엇인가면 다 놀이거든요. 사실 팟캐스트 저희가 막 규칙 정하고 막 이런 걸 할 건데 이따 말을 할 건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놀이인 거고 스포츠라던가 여러 가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놀이들이 있죠. 그 놀이들의 관점에서 이런 건 어떤 놀이인가 이런 걸 또 얘기해보는 게 요즘에 약간 꽂힌 지점이기 때문에 놀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꽂힌 다양한 것들을 놀이를 놀이무새야 뭐야? 놀이무새를 지금 580번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근데 이런 게 되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거든. 이게 이어서 내가 왜 팟캐스트를 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일단 뭐 뒤에 이게 프롬프트가 다 의미가 없어. 어차피 하고 싶은 얘기 떠들게 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프롬프트를 이거 오기 전에 한 2시간 썼잖아. 1시간 반. 심지어 민수 씨가 나보고 노트북을 덮으라 그랬어요. 맞아. 너무 지금 앞에 NG가 한 500번 났어요. 내가 노트북만 보고 말을 하니까 제발 눈 좀 맞춰. 제발 눈 좀 맞춰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노트북을 좀 덮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사히 송출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버린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무작정 온 거여서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과거에 연극을 했었고요. 도희 씨도 연극을 했었고 그렇게 우리가 만났고 저는 돌아보면은 제 인생에서 항상 거의 1년, 2년 단위에 한 번씩 되게 깊게 빠져있는, 미쳐있는 소위 말해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20대 초반에는 연극이었고 중반에는 글,
뭐 그때 한참 글빵 다니면서 에세이나 소설도 쓰고 그리고 요즘에는 드라마 교육원이었는데 그래서 드라마 쓰는 것에 미쳐 있었다가 그게 바로 어제 종강을 했어요. 끝났어요. 오, 종강. 너무 쓰는 게 지친 거야. 난 처음에 드라마가 너무 재밌고 사실 그렇잖아. 고수들 드라마 보면 나도 써볼 수 있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너무 지켜야 될 규칙이 있으니까 힘든 거야. 오히려. 쉬고 싶다. 그리고 내 안에서 길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현재는 좀 없다. 그래서 다시 이 한 텀을 신청하지 않고 쉬면서 뭘 할까 하다가 도희 씨랑 저가 뭐 1년에 한두 번 거의 만나잖아요. 그치, 원래는 한두 번? 진짜? 만날 때마다 되게 편안하고 그래서 노가리 까는 시간이 너무 좋은데 얼마 전에 우연히 만났다가 너무 신나는 거야, 얘기하는 게. 그래서 내가 진짜 대화를 하고 싶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들이 나는 꽤 유익하고 재밌는데 이게 너무 소멸되잖아. 날아가는 게 있지. 그치. 그래서 이걸 좀 남기고 싶다. 오로지 나의 재미와 당신의 재미를 위해서.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날아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또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해보자니. 아까 뭐 우리 열심히 노래도 불렀는데. 죽고 나면 다 없어진다고. 맞아. 죽고 나면 가사를 한번 복귀해 보시죠. 뭐죠? 우리는 지구 먼지 한낱 미물 그냥 대충 문화에 관심 많은 오타쿠 떠들어 죽고 나면 할 말 못해 떠들어. 그런 노래를 막 불렀는데 유익한 대화를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민수 씨랑도 그렇고 사실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되게 이거 좀 뭔가 남아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아마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던 사람들이 팟캐스트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뭔가 나는 항상 배움의 열의가 있는 것 같거든. 내가 좋아하는 관심 분야에 한해서. 근데 그게 드라마였고 지나쳐와서 내가 일하는 건 사실 단순 노동이잖아. 그래서 너무 인생이 평이한 거야. 일만 하니까. 근데 팟캐스트를 한다는 것은 우리끼리 떠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거기서 한 발 나아가서 매주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해 과몰입을 하려면 일단 배워야 되잖아. 이런 시간이 나한테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나한테 글로서 쓰일 수 있는 거고 어떤 편으로는 또 기록인 거니까.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얕고 넓게 과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맞아. 저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뚜둥. 나단. 우리의 역사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뭐 하다 만났죠? 연극하다 만났죠. 구체적으로 어딘지 얘기를 해도 되나? 뭐 안 될 건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대학로에 애플시어터라는 극단? 극단이지. 에서 워크숍을 해요. 일반인 대상으로. 거기서 도희 씨를 만났는데 나는 갔는데 일단 도희 씨가 190의 장신의 거구의 남성이야. 심지어 그땐 장발이었어. 장발에 노란색 머리였어. 설명을 덧붙이자면 당시에 도희 씨가 거기 극단 소속 단원이었죠? 맞아요. 응. 소속 배우였고 거기 있다 보면 맨날 그 뒤집어 쓰고 있는 게 습기와 먼지고 막내이기 때문에 항상 뭔가 뛰어다니고 맞아. 긴장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일반인 참가자들이 또 워크숍을 하겠다 왔어. 그럼 내가 어떻게 또 긴장해 있을 수만은 없는데 이게 정체성이 좀 헷갈려. 여기선 막내인데 이 사람들 앞에서는 어쨌든 선배야. 그치. 선배이기도 하고 뭐 이제 어쨌든 같이 참여를 하지만 어쨌든 나는 여기 단원이다라는 뭔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반인들이잖아.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이런 게 또 있는. 근데 심지어 데뷔한 지 얼마 안 될 때여서 거의 하인 역할로 한 2시간짜리 연극에 한 3초 나왔어요. 5분 정도 나왔습니다. 대사도 좀 있었죠. 대사도 좀 있었어요. 대사도 좀 있었고 그래서 뭐 이제 저는 또 뒤에 뭐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원래 전공은 철학이어서 연극하고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다 온 사람이 나 너무나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은 있지만 뭐 내가 그렇다고 대학에서 연극영화과를 나온 학생들처럼 뭐 무대에 서는 법을 배워보거나 뭐 긴 대사가 있는 배역을 해보거나 이런 경험이 또 거의 없다 보니 근데 우리가 그때 한참 체홉에 미쳐 있었잖아. 안톤 체홉에. 알지? 체홉의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철학간 거. 그치. 그래서 나는 그 극단이 창작극도 올리고 하지만 대체로 안톤 체홉 극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만큼 극단 자체가 체홉에 미쳐있는 극단이거든요. 그 나는 거기 극단과 도희 씨의 결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지금 도희 씨가 손들었는데 저희가 손들면 말 끊기로 했거든요. 네, 말씀해 보시죠. 일단 안톤 체홉이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네네. 1900년대에 살다 가신 유명한 러시아 극작가 선생님이시고 우리는 대중
문화를 그쵸? 이야기하기 때문에 맞아. 꼭 연극 덕후들만 다 체업을 알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아무도 소외시킬 수 없지. 그 실제로 나가서 봐. 연극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하고 선생님들한테 혹시 안톤 체업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러시아에 1900년대 초반에 살다 간 어떤 연극 극작가다. 요 정도를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우리가 또 지향하는 대중 문화. 아, 우리 참 말이 많아, 그치? 그래. 아무튼 그때 나의 어떤 도희에 대한 첫 이미지는 아 진짜 이상하다. 좀 이상한 사람 같았어. 많이 이상했지. 근데 나는 어땠어? 사실 그렇게 막 첫인상이 기억나는 스타일은 아니시거든요. 아 진짜 열받. 우리가 비속어를 지양하기로 했는데 열받아 정도는 괜찮지 않나? 아니 방금 나올 뻔한 걸 내가 애써 누른 거야. 아무튼. 훌륭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 비슷한 얘기야.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비주류잖아. 그렇지. 그리고 일반인 워크샵이라고는 했지만 거기서 이제 주도하는 리더였던 여자 선생님 배우께서 실제로 어디? 경성대? 경성대 연영과 교수님이었고 여기 서울극단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본인의 애제자들을 또 데려오기도 했어. 그래서 일반인 워크샵이지만 일반인 워크샵이 아니야. 나도 극단에서 몸담고 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모였는데 정말 다 전공자거나 아니면은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저 도희 씨 그와 나는 상대적으로 너무 비주류인 거야. 활동을 했다 쳐도. 그래서 존재감이 사실 그 안에선 서로가 없었지. 그렇다 봐야지.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그때 준비했던 연극이 세자매거든요. 그때 우리 오디션을 봤나? 배우 오디션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세자매 조역 캐스팅에는 당연히 제외돼서 나타샤라는 캐릭터를 연기하게 됐어요. 굉장한 조연이죠, 사실. 그 집의 실세인데. 조연이지. 하지만 알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너무나 주연이 하고 싶은 거. 너무나 세 자매가 하고 싶죠. 세 자매에 나오는 세 자매가 있거든요. 당연하지. 세자매가 하고 싶지. 누가 나타샤 하고 싶냐. 당신은 뭐였죠? 저는 이제 거기 뚜젠바흐 중이라고 원래 그 세 자매의 아버지인 장군님 이름이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 장군님의 부관 출신이고 세자매 중 막내인 이리나를 열렬히 짝사랑하는 정말 별로였던 캐릭터. 진짜 별로예요. 심지어 그 뚜젠바흐는 실제로 철학가의 그 스탠스를 굉장히 강하게 취하고 있어서 맨날 이상한 소리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오디션에 세자매에 참여했던 여러 여배우 중에서 말씀하세요. 네, 일단 여배우라는 표현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마샤 역할을 지원한 친구가 있었죠. 네, 마샤는 세자매의 둘째입니다. 그분을 남이라고 할까요? 남님이라고 합시다. 남님이라고 합시다. 마샤가 그 이리나는 되게 밝고 막 이렇게 명랑한 이미지, 올가는 되게 차분한, 누가 봐도 첫째였던 그런 이미지? 근데 마샤는 항상 검은 상복 같은 옷을 입고 되게 시니컬한데 자꾸 신경 쓰여서 보게 되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어. 그치? 아무래도. 근데 그 역할과 너무 찰떡이고 그 안에서 가장 열렬한 사랑을 하는 캐릭터고 그 역할을 그 친구가 했는데 나 너무 사랑에 빠져버린 거야. 근데 문제는 도희도 빠진 거야. 그 애한테. 나는 이리나를 좋아해야 되는데. 이리나 사랑하는 역할인데 그 연극이 끝나면은 마샤만 쫓아다니는 거지. 많이 쫓아다녔죠. 내가 마샤랑 그냥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싶은 거야. 근데 항상 어딜 가나 저 꺽다리 노란머리 제스탱이가 붙어있는 거예요. 마샤한테. 열심히 붙어있었. 내가 마샤랑 약속을 잡잖아? 그러면은 이제 마샤가 나 좀 이따가 도희랑 뭐 밥 먹기로 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틈을 주지 않았어. 근데 나 제법 잘하고 있었나 봐 그때. 너무 별로였지. 너무 별로지. 그러니까 틈이 없을 정도로 뭔가 그래도 잘 따라다니고 거의 있었다. 따개비 앤 맴이었어. 남님과 따개비로 합시다. 남님의 따개비 둘이가 생긴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나는 남과 친해지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도희와 어울려야 했고 도희는 남님을 쟁취하기, 그러니까 서로 그녀를 쟁취하기 위한 쟁탈전이 시작이 된 거야. 기싸움이. 아주 앙큼한. 앙큼한 기싸움이라고 아까 써놨었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 뭐 밥도 먹고 뭐도 하고 하다가 이게 어쨌든 도희의 마음이 너무 진심이 돼버린 거야. 그 얘기를 도희가 해줄래? 뭐 내 마음에 진심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그냥 멋지다로 시작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괜찮네. 나 사랑하네. 나도 잘 몰랐는데 내가 이제 나중에 한번 그 남님은 원래 또 출신지가 경성대학교가 부산에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또 가실 일이 있었어. 내가 간 다음에 이제 민수 씨랑 얘기를 하다가
야, 너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길래 그렇구나 라고 이제 사랑하는 나에 취한 거지. 그니까. 그래서 냅다 고백해버렸죠. 네, 뭐 냅다 하고 냅다 차이고.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러고 나서도 꽤 오랫동안 셋이서 친구로 되게 잘 지냈다? 글쎄 이거 좀 그거는 남님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나요? 이거 굉장히 폭력적인 시선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역사를 얘기할 때 그녀가 빠질 수 없어서 얘기를 했고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야 나는. 내 입장에서는. 처음에 도희를 내가 멀리하고 그녀와 잘 지내다가 이게 좀 미운정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사실 서로한테 크게 관심이 있거나 뭐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대소사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과감없이 나누다 보니까 어느 순간 대화하기에 가장 편안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된 거야, 도희가 나한테. 그래서 그의 상실감. 내가 글을 읽고 생긴 상실감. 그러니까 비주류와 주류가 있었을 때 주류를 쟁취하려고 모였던 매미 따개비 두 마리가 나무가 쓰러지고 둘만 남아서 이어진 것이다. 침묵을 이어지게 됐다는 아주 슬픈 히스토리가 있다. 진짜 다시 들으니까 좀 슬프네. 막상 다시 얘기하니까 좀 슬픈 감이 있어. 다시 그때로 돌아가니까 뭐가 슬퍼? 그러니까 이게 내 머릿속에선 되게 아름답게 편집되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까도 말했지만 폭력적인 기억법. 자기 위주. 진짜 제 위주로 재편집이 아주 강하게 들어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사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그치. 오히려 팟캐를 하려고 옛날 얘기를 갑자기 끄집어내니까 새삼스럽게 좀 이렇게. 슬퍼? 좀 슬프네. 왜? 어떤 그러니까 부분이 슬프나? 나 자신에 대해 슬픈 거지. 이것마저도 본인한테 지금 취한 거네? 자기 연민이지. 좀 최악이야. 죄송해요. 저희는 이렇게 숨쉬듯이 무례한 관계이기 때문에 욕은 안 하지만 욕보다 더한 걸 많이 하죠, 저희 서로. 저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연극과 많이 멀어져 있지만 도희 씨는 연극과 가장 밀접하게 있죠, 지금? 아무래도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네. 아무튼 그래서 재밌는 연극이 있으면은 1년에 한두 번 만날지언정 만나서 떠드는 게 가장 편안한 관계이고 적당히 거리가 있고 적당히 거리가 없어서 저는 팟캐스트 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불쾌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기획을 했고 만들면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가장 편안한 사람을. 근데 후보군이 많았어요. 글빵을 했어서 글벗이 많은데 처음에는 그들과 할까? 제안도 실제로 했었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뭐랄까 그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좀 바닥을 내놓으면서 망가질 수 있나? 그러니까 나 혼자의 어떤 자의식, 그들은 나한테 뭔가 그런 걸 요구하거나 하지 않는데 글빵 특성상 일단 글빵치기가 환경운동가 같은 느낌이고 비건이시고 그리고 인생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살아내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그의 성향과 맞는 사람들이 몰린 글빵이다 보니 대체로 다 비건이고 작은 것들을 되게 사랑하고 아껴하고 마음을 다 쓸 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인 거야. 머리로는 너무 이해해. 근데 마음으로 나도 동화되고 싶은데 쉽게 동화되지 않는 좀 뭐랄까 그 말랑말랑한 벽이 있어. 그걸 깨지 못하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때 어쨌든 어느 선에서는 서로 공감이 돼야 되잖아. 근데 공감하는 척만 할까 봐. 그래서 혼자 탈락. 프로듀스 하듯이 탈락. 막 이러고 개인적인 친구들이랑 하려고 했더니 너무 재밌을 거란 확신이 있어. 근데 재미만 있을 것 같은 거야. 유익함이 좀 부족하군요. 그렇지. 아무래도 알지. 진짜 찐친들 만나면은 그냥 끝도 없이 헛소리하다 끝나는 거. 아니 나는 진짜 제일 친한 친구랑 사실 엄청 유익한 대화를 하긴 해. 열받아. 진짜 그럴 것 같아서 열받아. 나는 근데 사실 적당히 편안하고 적당히 뭔가 깊은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친구가 잘 없어서 되게 부분 다 나눠져 있거든? 근데 저도 잘 없긴 합니다. 유익한 대화를 하는 친구가 그냥 까고 보니 제일 친한 친구였을 뿐이지. 제일 친한 친구가 애인인가요? 아니요. 애인 말고. 사촌 형? 형 아니고 사촌 친구. 아무튼 사촌. 아무튼 사촌이고 뭐 따지자면 제가 2개월 형이긴 한데요. 예. 예. 뭐 중요하진 않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때 3명. 지금 당장 생각나는 사람은 이제 민수 씨랑 그 사촌 친구랑 애인이랑 뭐 요 정도만 저랑 요런 좀 제가 생각하기에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떤 나의 지적 허영심을 채워줄 수 있는 친구가 아닌가. 굉장히 감사하네요. 감사하셔야죠. 나는 잠깐만. 네, 따단. 따단. 일단 우리가 만난 역사는 이렇게 되었고
이미 얘기하면서 많은 정보가 나왔지만 서로에 대해서 소개를 좀 구체적으로 해볼까 싶은데 아까 우리가 뭐 프롬프트 작성하면서 자기소개를 쓰는데 너무 막 오글거리고 못 쓰겠는 거야. 뻔하지. 그래서 우리가 좀 바꿔서 서로를 소개해보면 어떤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것도 뻔하지만 자기소개를 진짜 많이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많이 하게 돼. 나는 생각보다 자기소개 할 일이 없어. 아, 제가 인싸인 척하는 아싸여서 그래요. 여기저기 많이 좀 기웃기웃하시죠? 기웃기웃하다 보니까 나는 새롭게 가는 데가 많고 그러다 보면 자기소개를 자꾸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내 자아 정체성을 지금 30 몇 살이 넘어서도 계속 찾고 있는 거의 진짜 해 단위로 달라져. 멋있어. 나를 소개하는 문구가 달라져. 갑자기 이건 또 번외의 이야기인데 2025년이잖아. 24년도에 키워드로 나를 소개하자면? 24년도의 키워드? 24년도에는 꽤 많은 일이 있었어. 24년도에는 극장과 가까이 지내고 싶지만 극장에서 놀고 싶지 않은 사람. 그게 뭐야?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뭔데? 그러니까 연극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연극을 하다 보면 필히 사람들은 연극하면 극장에 있겠네? 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실제로 생계를 극장에서 일을 하면서 많이 유지를 했어요. 근데 극장에서 꼭 뭐 연극 연출을 해서 돈을 벌었다기보다는 뭐 극장 감독도 하고 뭐 이따 소개해 주실 수 있는데 극장에서 청소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정작 일은 극장에서 해. 왜냐하면 내가 연극인이라는 정체성은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공연은 거리에서밖에 안 하는 거야. 거리를 뛰쳐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보였어. 근데 극장에서 돈을 버니까 난 극장에 한 발 걸치고 거리에 가 있어야 마음이 편안한 거지. 그냥 다짜고짜 거리에서 공연만 하는데 극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불편하니까 청소라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은 도희 씨는 이상한 좀 반항 기질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아니 극장에 소속되고 싶은 사람이면서 누구보다 극장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어떤 혼자만의 싸움이 항상 있어. 그치?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맨날 거리극도 기획하시고 실제로 참여도 하셨고. 요즘은 거리극만 하고 있습니다. 극장 공연을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24년도 내가 아는 정도희 씨의 키워드는 거리극, 거리 연극인이야. 맞지? 네. 그러면은 도희 씨가 저를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아는 민수 씨는요. 강아지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저한테는 되게 오래된 이 사람에 대한 키워드고 실제로 그래서 전셋집까지 구해버린 사람이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최근까지는 드라마를 쓰고 계시는 지망생이라고 스스로 소개하면서 망생이라고 자기가 꼭 말을 해달라. 지금도 망생 그래서 망생이 뭔가요? 라고 꼭 이렇게 자기적으로 물어봐달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물어볼게요. 자, 망생이 뭔가요? 망생이는 일단 지망생의 줄임말이고요. 그리고 저희끼리는 그냥 소위 망한 인생이다. 나는 내 자존감을 채우는 몇몇 나의 추종자라고 할까? 내 글에 관해서 그중 한 명이 도희 씨거든. 나 좀 칭찬해 줄래? 글에 대해서요? 뭐 이렇게 소개하다가 글에 대한 칭찬까지 하게 될 줄 몰랐는데 근데 뭐 이게 그 민수 씨에 대한 또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글을 쓰시는 분이고 그래서 저는 그 글에서 나오는 이 또 옛날 생각이 또 나네. 왜 또 뭔데? 그 여름 햇살 같은 제가 아주 옛날에 조금 힘이 들었을 때 옛날까지는 아니고 한 3, 4년 전? 그쯤에 이제 제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민수 씨가 이제 저를 파주에 데려가 준 적이 있어요. 드라이브를 시켜줬지. 드라이브를 시켜줘가지고 저 그때 면허도 없을 때여가지고 유리컵에 비치는 햇살을 보면서 혼자 약간 감상에 젖어 있었더니 그걸 굉장히 비웃었던. 그거 비웃을 수밖에 없었어. 누가 봐도 이 사람 나 죽어요 약간 이런 울상으로 있어서 끌어낼 수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파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카페에 기어이 앉혀서 맛있는 커피를 먹이고 있었는데 유리컵에 햇살이 비치는데 그걸 보고 아름다웠지. 아름답다. 근데 내가 너무 평소 같으면 너무 싫어 이렇게 할 텐데 너무 진심인 거야. 지금 이 사람 너무 우울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은 사람인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욕은 못하고 웃음밖에 없어서 그래서 마음껏 비웃었지 그때. 그러면서 네가 무슨 어떤 고통 속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사소한 기쁨마저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아무튼 근데 이 민수 씨의 글에는 그 햇살보다는 조금 쨍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본 글이 또 약간 다 햇살 같은 그러니까 쨍한 글이어서 이런 느낌이 든. 사실 옛날 글들은 조금 더 뭐랄까 네이비색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그게 다 왔다 갔다가 되는 사람이라서 저는 글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칭찬 들으니까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너무 좋아. 네. 왔다 갔다 돼서 좋은 것 같고.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는 색깔이 다양한 것 안에 자기 심지가 있어서 저는
제가 이제 연극 연출을 주로 하다 보니 최근에는 배우들한테서 사실 그런 걸 많이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굉장히 좋은 배우 같은 글을 쓰는 작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극찬이네. 그렇죠. 판 깔아주는데 말 잘하네. 판 깔아주면 말을 잘해야죠. 고마워. 나 진짜 칭찬 듣고 싶어. 이거 듣는 사람 진짜 어이없겠다. 어이없겠지. 야, 얘는 셀프 칭찬해달라 그러고 막 칭찬하니까 좋아하네. 맞아, 그치. 선생님한테 칭찬 못 듣고. 그러면 이제 제 차례죠. 광민수가 말하는 정도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좀 프롬프트를 참고할게요. 하세요. 이렇게 적어놨네요. 문장으로 말하기엔 너무 길고 키워드로 말하자면 주류에 편입되고 싶은 비주류, 자팍다식한 오타쿠, 단발 변태, 기획자이자 전 극장 청소부이자 어린이 연극 관련 대학원 만학도. 오. 뭐 또 태클 걸고 싶거나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단발 변태는 뭐죠? 아무래도 남이 단발이었나? 아니다. 그땐 긴 머리였다가 연극 끝나고 단발로 잘랐나? 아니야. 옛날에 쇼컷이었던 사진을 봤을걸? 그때 우리가 미쳐서 환장했지. 너무 좋다고. 그때 내 기억으로는 정말 너무 좋아해서 도희 씨가 그 단발 사진을 그러면서 우리들이 취향을 나눌 때 단발 여성 그때 핫했던 고준희 씨? 고준희 씨 쇼컷이 또 한창 핫했죠. 얼마나 그녀가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참 얘기를 했잖아. 거의 칸트였지. 그래서 그러고 나서 도희 씨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도희 씨가 거의 쉬지 않고 연애를 했나? 저는 끊긴 적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야. 저도 좀 놀랍긴 해요. 왜일까? 이렇게 말하면은 그녀들에게 실례니까 말할 순 없지만 아무튼 실례인 건 안 해. 그녀 이후로 나는 뭔가 이미지가 비슷한 어떤 되게 날카롭고 샤프하고 단발인 여성들을 만나왔다는 생각이 중간에 되게 동글동글하고 키 작은 여성을 제외하고. 또 되게 구체적으로 기억하는구나. 그 얼굴 다 봤잖아. 얼굴은 다 봤지. 그래서 나한테 좀 각인된 이미지는 단발 변태다. 단발만 보면 미친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진짜 웃긴 게 그 남 이후로 만난 여성분도 긴 머리였는데 잘랐죠. 날 만나던 동안 잘랐어. 되게 짧게 잘랐고. 당신의 요구였나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걸 여성한테 저는 애인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냥 혼자 좋아합니다. 약간 수동적 변태여가지고. 네, 이렇게 저희가 정말 저희의 욕심이긴 하지만 뭐 듣는 분들은 관심 없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고 서로 좀 친근감을 느낀 상황에서 팟캐스트를 시작하고 싶어서 정말 두런두런 궁금하지 않은 사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본격적으로 팟캐스트에 들어가기 앞서서 룰을 정해볼까요? 룰이요? 네, 일단 우리가 아까 누누이 말했던 첫 번째 뭐였죠? 비속어 금지. 맞아. 두 번째, 말 끊지 않기. 근데 내가 지금 돌아봤을 때 오디오는 계속 맞물리는 것 같거든? 조금 겹친 게 있지. 어떻게 근데 처음이니까 어쩔 수 없어. 맞아.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지금 하면서 계속 이 사람 말이 너무 길어진다. 그만 듣고 싶다 할 때 손을 들고 계속 맞은편에 앉아있는데 정색하면서 손 들고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말이 다급히 끊긴 순간은 항상 상대방이 손을 들고 있었다는 거. 근데 이게 오늘 급하게 만든 것인데 저희가 기획은 사실 거의 한 달 전부터 했어요. 만나서. 그때 우리가 항상 말을 계속 끊으면서 대화를 평소에 하니까 팟캐스트를 하려면 끊지 않는 방법, 서로의 발언권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말씀하셨죠? 무슨 버튼 갖고 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누르면 빛이 나는 스위치 같은 걸 갖고 와서 네. 온에어를 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워키토키 같은 건데요. 그때도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거야. 그 무전기 장난감을 써보신 분들은 알 텐데 무전기는 양쪽에서 겹쳐서 말하면 소리가 아무한테도 안 들려요. 맞아. 난 무전기 쓰니까. 무전기 쓰시죠. 저도 무전기를 이제 좀 썼으니까. 그래서 무전기처럼 내가 말하고 있다라는 걸 눌러서 계속 불을 켜서 딸깍하고 불이 켜 있으면 내가 온에어인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끄기 전까지는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참는 거지. 근데 내가 너무 말을 하고 싶으면 뭐 손을 들거나 이렇게 하고 내 걸 켜고 말을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자기 걸 끄고 이 사람은 말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팔아요? 그냥 딸깍하면 불이 들어오는 스위치야 사실 어디든 있죠. 근데 아까 무슨 AI로 뭐 개발을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좀 과하게? 이거는 이제 다른 거 공연 때문에 배우게 된 스킬인 건데 내가 무슨 장치를 만들고 싶으면 사실 어떤 기계를 찾는 것보다 핸드폰에서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하는 게 제일
빠르고 편하다. 라는 것을 이제 제 가장 친한 친구인 아까 말했던 그 친구 또 개발자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안드로이드 어플 개발을 배웠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어플을 개발하는 툴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서 이제 코드는 GPT가 다 짜주면 AI가 다 짜주면 이제 그 어플을 만들면 지금 손 드셨는데 아무튼 어플 만들면 그냥 어플로 그런 기능을 하는 걸 핸드폰에 그냥 심을 수 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도희씨 이제야 말하는 게 좀 편해졌고 우리 아까 한 50번 엔진 왔잖아. 근데 그때 진짜 무슨 바닥만 보면서 뭐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더라고요. 너무 어색해서. 근데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편안하니까 그 뭐 워키토키인지 뭔지 불빛 들어오는 거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거수하는 걸로 하시죠. 찬성? 거수로. 자, 찬성하십니까? 네, 찬성합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탕탕탕. 어이가 없네요. 네, 그럼 이제 하나가 투표로 결정이 났고 두 번째, 뚜둔. 따단. 썸네일과 로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 왜 이렇게 준비도 없이 시작했어? 하고 좀 성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좀 바빠요. 저도 일하는 본업이 지금 시즌이고 도희 씨도 바쁘시죠, 요즘? 저도 요즘 시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전부터 기획했다고 했는데 한 달 전에 딱 1회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고 오늘 다시 처음 만나는 거거든요. 끝도 없이 미루게 될 것 같아서 일단 둘 다 시간이 나는 김에 오늘 냅다 그냥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게 듣는 시청자분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어떤 팟캐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듣기만 하니까 시청자 아니고 청취자.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거 쓰면서 효율적으로. 아니, 효율하고 좀 거리가 멀지, 우리는. 아니지. 우리 이거 지금 챗GPT 얘기할 건데 효율과 관련 있지 않아? 아니지. 이거를 효율적으로 일을 했다기보다는 외주를 준 거긴 하지. 효율적으로. 효율? 난 효율이 마음에 안 들어. 아무튼. 짜증나. 챗GPT 얼마 내고 있어요? 월에 $30,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7,000원 정도.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참 떠들다가 로고 얘기가 나와서 막히는 거예요. 왜냐면 둘 다 뭘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AI로 만들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로고 얘기는 챗GPT한테 안 물어봤어요. 오빠가 얘기한 거구나, 그냥. 로고 얘기는 제가 얘기했고요. 나중에 음원 또 얘기를 또 물어봤었지. 맞아. 아무튼 AI가 그 로고 같은 디자인물을 만들기엔 아직은 제가 활용을 못하는 건지 걔네가 발전을 덜한 건지 모르겠다. 근데 아무튼 그림은 만들어줄 수 있지만 정보가 들어간 이미지를 만들어주긴 어렵다. 네, 그래서 이거는 차차 저희가 고민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결국 GPT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추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업로드가 되면 어느 정도 구색은 갖춰진 상태일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과연 로고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안 봤지만 사실 벌써 좀 짜쳐요. 짜치는 건 또 우리의 추구미이긴 하잖아요. 정체성이긴 하죠. 맞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청취자분들의 애칭을 정하자. 이제 프롬프트 켜셔야 될 것 같은데. 저 이제 킬까요? 네, 저희가 왜냐면은 아까 챗GPT랑 잠깐 대화를 하고 왔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GPT가 또 웃긴 친구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하는 건 정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이름을 정해보자. 생각해두신 거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챗GPT 도움 받기 전에?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은 다 GPT한테 외주를 주고 거기서 골라서 편집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되자가 요즘에 제 모토기 때문에 창의적인 생각을 전 연극 작업할 때도 요즘 그래서 먼저 얘기하고 거기서 골라서 쓰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때라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해요. 참 별로야. 참 별로지. 참 별로야. 하지만 참 편하긴 해. 굉장히 편하네요. 그리고 뭐 $30씩 주면 최대한 뽑아 먹어야지. 이제 $300짜리를 써야 되나도 살짝 고민. 혹시 켜셨어요? 네. 네, 화면을 켜셨다고 하니 AI에 요즘 가장 의존적인 도희 씨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챗GPT한테. 저희가 이 프롬프트를 했던 것들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걸 기반으로 청취자 애칭 목록을 정해줘. 라고 했더니 좋죠. 이거 완전 느낌 있는 팟캐스트네요. 이름도 지먼 노클이라. 왠지 뭘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분위기 보니까 약간은 자기들끼리 떠들지만 듣는 사람도 끼워주려는 다정한 아싸 느낌도 있어서. 잠깐만. 제가 지금 손 들었거든요, 또. 이게 너무 우리가 지향하는 바 아니야? 그러니까 이 GPT는 제 GPT는 이미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인정하는 건데 다정한 아싸라고? 왜냐면 내가 다정하다라는 말을 자주 쓰고 기획서 같은 걸 얘랑 같이 쓸 때 아싸라는 말은 아마 우리 프롬프트에 있었을 거를 따왔을 거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후보를 드린다고 하면서 청취자 이름 후보 1번. 먼지들. 팟캐스트 이름에서 바로 따왔어요. 예시. 먼지들 안녕.
오늘도 좋은 하루. 후보 2번. 노가리단. 노가리 까는 단체라는 뜻. 노가리파보단 훨씬 다정한 느낌. 예시. 자자 집중. 이번 주 노가리단 회의 시작합니다. 후보 3번. 먼클러들. 지구먼지에 이하를 붙여 아이돌 팬덤 이름 같은 느낌. 약간 찐팬 느낌 있음. 후보 4번. 사교인간. 지구먼지 대중문화 노가리 사교클라비. 사교인간 느낌. 예시. 사교인간 여러분. 오늘도 오셨어요. 오오. 아 반가워요. 오오. 도희 씨와 맞닿아 있는 지점이 그 성별을 정확히 지칭하는 거 정말 병적으로 싫어하시잖아요. 많이 안 좋아하죠. 네, 근데 여기 네. 사교 인간이니까 인간은 모두를 통칭하는 것이니. 그쵸. 우리 뭐 비인간 존재가 우리 팟캐스트를 듣진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두 가지 후보로 꼽았던 것 중에 사교 인간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고 이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뭐 9번 끼인 자들. 그러니까 이 끼인 자들이 난 또 너무 좋은 거야. 여기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주류도 아니고 완전한 비주류도 아닌 어중간한 문화인들의 느낌. 끼었다. 예시. 오, 같이 환호해줘요. 와. 우리 끼인 자들 오늘도 약간 어정쩡하게 끼었습니다. 그리고 10번은 너무 좀 건방지지 않아? 그치. 좀 건방져요. 읽어주세요. 소외감러예요. 팟캐스트 듣는데 외로움이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청취자들을 외로운 인간으로 그냥 아예 치부해버리는. 단정해버리고 그래놓고 소외감러 여러분 저희가 껴드릴게요. 이게 예시문에 그대로 있어요. 예시. 소외감러 여러분, 저희가 껴드릴게요. 이 예시문이 있어요. 이래놓고 마음에 드는 뉘앙스 있으면 골라서 좁혀줄 수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맞춰서 제안해주겠대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를 꼽았어요. 뭐뭐 있었죠? 노가리단이랑 사교인간. 맞아, 사교인간. 그래서 이 두 가지도 좀 뭔가 애매모해. 그래서 좀 더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한 번 더 깊게 파고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추려주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노 슬래시 인 그리고 가로 열고 노가리 인간 가로 닫고. 그러니까 이게 줄여서 노가리 인간이라서 노인인 거예요. 근데 그냥 노인 하면은 다른 단어와 헷갈릴 수 있으니 노인인 거예요. 예시로 적혀 있어요. 좀 한번 해주시죠. 노인 여러분 오늘도 노가리 깔아 오셨군요. 이게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심지어 이 GPT가 노인 밑에다가 이건 발음이 이상해질 수도 있는데 은근 웃김 이러고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웃긴 거 너무 정확하게 알아. 그래서 저희가 이거 2명에서 그때 있을 때 거수로 투표해서 공식 애칭은 노인. 으로 확정됐습니다. 와. 이걸로 활용할 수 있는 문구도 몇 개 던져줬는데 안녕하세요. 모든 노인 여러분. 오늘도 잘 살아남으셨나요? 이게 근데 그냥 할 수 있는 말인데 노인분들께 살아남았냐고 말하는 게 너무 패급이고 그쵸? 되게 나쁜 말 같은데 재밌잖아요. 또 이런 맞아요. 게. 네, 아무튼 저희가 이게 정말 날아갈지 아니면 무사히 편집돼서 살아남을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금 만나서 녹음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무사히 살아나길 바라며 노인분들도 다음 주까지 무사히 살아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할 차례였죠, 제가? 그냥 뭐 멘트 하는 거예요, 마무리 멘트. 정해진 거 아니지? 네, 없어요. 네. 노인분들 한 주라고 말한 이유는 한 주 뒤에 뭔가 새로운 게 올라올 테니까요. 아무튼. 한 주 아니고 2주 뒤. 잘 살아남으시고, 저속노화하시고, 건강하시고, 운동하시고. 말끝을 흐리지 말라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너무 성의 없는 말투예요. 이게 또 굉장히, 듣기에 안 좋죠. 네, 굉장히 귀찮아 보이고. 근데 우리 의지로 시작한 것이니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파이팅을 유지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노인분들 다음 주까지 살아남아 주시고, 건강하시고, 활기차시고, 운동하시고, 저속노화하시고, 식단 잘 챙기시고, 점심 잘 챙기시고, 굶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고. 저도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무사히 살아남으시길. 노인분들, 안녕. 손 같이 흔들어. 와.